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 정진상은 꼭 재판에 나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오늘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진상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판사의 질문에 세 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폭발했습니다. 폭탄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때를 벗기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동안 참아왔던 정진상에 대한 진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처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토요일 날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위례 특혜 의혹 수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했을 때 이 진술서라는 33쪽짜리 페이퍼를 냈습니다. 답변을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그런데 이 진술서에 정진상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두 번째 이재명 소환조사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진상이 침묵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지금 검찰이 정진상의 진술을 물증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이나고 김인섭 이런 사람들, 김만배 통한 적이 없다, 이게 다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정진상은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술이 뒤엎어지면서 지금 정진상의 말들은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오늘 작심한 듯 이재명이란 이름은 금기어다,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재판정을 나와서 기자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자, 정진상 30년 이재명의 정치적 동지라고 하는데 이런 정진상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정진상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겠지만 이걸 지켜보면 정진상은 이재명의 가장 약한 고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정진상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정진상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는 것 같다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자,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는 공무원과 민간인의 유착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 등으로 있으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 오늘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자, 정진상, 유동규 모두 참석 의무는 없었지만 재판정에 직접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법원에 나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작심하고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장동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나?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이재명을 지목했습니다. 이재명의 이름은 불문율이거나 검기였던 사안이었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팔면서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는 옆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검찰 출석 때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가 개발 이익을 챙기랬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과거에 서서히 이재명을 말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숨겨놓은 때를 이번에 다 벗겨낼 생각이다. 이왕 목욕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찜찜하게 남겨놓고 싶지 않다. 그냥 다 깨끗하게 씻고 싶다. 자수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유동규 확실히.
자, 정진상의 법정 대응은 조금 묘했습니다. 재판 초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네라는 짧은 대답,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계획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 마디가 전부였다고 중앙일보는 스케치 기사를 썼습니다. 자, 구속 상태인 그가 보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역시 침묵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정진상 마음이 싱숭생숭한가요? 아니면 전략인가요? 자, 이걸 보면 지금 이 정진상 어떻게든 풀려나오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정진상의 침묵에 맞춰 정진상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 1차 중앙지검 소환조사 때 제시한 서면 진술서에도 이미 구속된 정진상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2차 소환조사에서 정진상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이재명도 정진상과 함께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인 대장동과 관련해 30년 된 정치적 동지가 구속됐는데 한마디 언급도 없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정진상의 진술이 막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정진상의 진술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진상의 진술이 뒤집힌 것은 호재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수사 초기 김만배와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8개월 동안 29차례나 통화한 기록이 나오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 기술대표와도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무려 115차례 통화 기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진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정진상의 첫 번째 공판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구렁텅이에 이미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